안녕하세요. 투배당입니다. 저는 1억 원 규모로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25년 6월 SCHD 슈드의 두 번째 배당금은 한 주당 0.2602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슈드는 분기별 배당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분기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는데요. 작년 3대1 주식 분할을 반영해서 계산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 주당 배당금이 줄었습니다. 1분기 20% 넘는 배당금 상승 대비 아쉬운 결과입니다. 배당 성장 ETF라고 알고 투자했는데 처음 슈드의 배당 하락을 보신 분들은 실망감이 꽤 크실 텐데요. 2분기만 비교해보면 배당금이 줄어들었던 시점도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0.2345달러에서 2023년 2분기 0.215달러로 줄어들었고 다시 2024년 2분기에 0.2747달러로 늘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으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10% 배당 성장을 기대했을 때 올해 연 목표 배당금은 한 주당 1.0938달러가 되는데요. 1분기에 20% 이상 성장했고 2분기에는 5%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두 번의 분기 배당금이 평균적으로 6% 성장만 채우면 전체 배당 성장 1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당 배당금이 발표되었으니 슈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공식으로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이번 분기에 84만원 내외의 배당금이 예상됩니다. 몇 년 전부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개별 배당주가 낯설거나 위험 부담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슈드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배당 ETF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슈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평균 10%의 배당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배당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가 상승은 크지 않고 배당률은 애매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나 S&P 500의 5년 주가 상승은 상당합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VOO는 100%,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는 124%가 올랐는데요. 그에 비해 슈드는 5년 동안 60%, 1년에 평균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동시에 최근 커버드콜이라는 월 배당 상품이 치고 나오면서 슈드의 배당률이 초라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커버드콜로 제피, JEPI는 6%, 제피Q는 9% 등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는데요. 저점 매수 등의 전략을 통해 일정 기간 중 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등의 전략도 가능해서 더욱더 고배당 커버드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슈드는 투자 원금이 크지 않은 경우 3% 내외의 배당률로 인해 월 평균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월 배당에 비해 더 심심한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슈드를 부족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별로 좋지 않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정말 슈드는 주식 초보의 입문용으로만 적절한 애매한 투자처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슈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ETF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슈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성장의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10%의 배당 성장을 한다는 건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원금을 잘 유지하면 현금, 예금 등의 상품에 비해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자체로 평균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며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인데요. 추가로 슈드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슈드 투자에 따른 예상 배당금 시나리오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슈드의 장점을 설명하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집, 자녀 출산 등 큰 돈이 드는 행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간단합니다. 드는 만큼 돈을 쓰고 다시 모으면 됩니다. 배당 성장주 투자는 조금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시장에 머무르며 배당 성장을 누리는 장기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투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인생의 큰 변환점에서 쓰이는 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계속 그 길을 갔을 때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슈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슈드의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으실 텐데요. 축구에 비유하면 슈드는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급변하는 시점에 배당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합니다. 승부에서 공격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수비수만 있으면 경기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있지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격수로 성장주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는 주가가 급변하는 만큼 급락했을 때 저점 매수를 해두면 급등했을 때 시세 차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ISA 절세 계좌에서도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형 ETF인 나스닥 100 상품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도 투자하고 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등 제가 가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성장주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를 텐데요. 저는 현재 50대 50 비율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투자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로 투자 규모를 키워서 배당 성장주로 전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슈드는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에너지를 덜 쓰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투자 방법은 아닐 텐데요. 저에게는 잘 맞는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중반인 저는 빠른 은퇴보다는 직장 밖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라이프크래프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등의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도전을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책을 발행하고 컨설팅과 강의도 병행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직장 밖 도전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장 밖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장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더 오랫동안 도전을 해야겠더군요. 이런 관점에서 슈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긴 시간 동안 배당 성장의 힘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직장 밖 도전을 이어가면서 긴 시간의 관점에서 배당 성장의 힘을 받는 3트랙 전략인 셈이죠. 당장 20년 이내에 은퇴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먼 미래의 주가는 크게 걱정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부업을 하면서 투자에 큰 신경을 쓰고 싶지 않거나 반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천천히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SCHD가 꽤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슈드의 2분기 배당락일은 6월 26일입니다. 배당락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 체결이 되는 이틀을 고려하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매수한 슈드 수량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23일까지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공식에 따라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 보세요. 배당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아마 7월 2일까지는 배당금이 입금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